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합의 결과를 문서화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양국 대통령이 전격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문서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이 곧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과 안보 관련 양국의 합의 사항을 담은 MOU와 공동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 작성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상과 관련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다며 최종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해 최종 문안에 담길 구체적인 문구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정상회담 후 일부 합의 내용을 두고 양국에서 다른 해석이 나왔다는 점에서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요청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팩트시트에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중국이 다소 불편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이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설명에 설득이 됐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한미 팩트시트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주요 양자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숨가빴던 외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간극 속에 경주 선언을 이끌어냈고 또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된 날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개꿈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타자 또 양자 외교가 연쇄적으로 네. 진행됐던 에이펙,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네. 서울이 아닌 경주에서 이제 큰 외교 그렇죠. 행사를 치렀는데 네네.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징 면에서는 상당히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국제적인 다자 회의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이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면에서 우리의 그 국제적 위상을 그만큼 재확인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각종 양자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상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수년간 이어져온 한일 관계 개선의 그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이제 좀 소원한 것으로 느껴졌던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참가국들 정상들하고 좀 다양한 이제 친교의 기회 이런 걸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에이펙 정상회의에 비해서는 개최지가 조금 늦게 선정이 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를 무난하게 추진했다는 데서 그만큼 우리의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짧게 말씀해 주셨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7월 말에 한미 간의 이제 이 관세 협상이 1차로 이 합의가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가장 큰 게 이제 대미 투자 규모인데요. 이 정도의 큰 투자 규모를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고 단기 내에 할 수가 있을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걸 현금 투자 비율을 상당 부분 지금 높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타결을 통해서 이게 물론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하지만 경제에 완전히 상당한 무리가 갈 정도의 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좀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조정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요. 그리고 투자 배분에 있어서도 우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이제 좀 세부 내용을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양해각서, 이 MOU 최종 서명 전이기도 하고 미 상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묘한 온도차라고 할까요? 이 그렇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반도체 해요? 관세에 예. 비해 애초에 그 발표될 때 반도체 관세 부분이 이제 지금 대만에 비해서 그렇게 이 불리한 수준은 네. 아닌 걸로 타결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부적인 후속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럼 앞으로 또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그동안에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 협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다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안심하기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공개된 내용으로는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팩트 시트를 공개를 한다라고도 그 팩트 시트에 대한 해석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군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중 하나가 또 안보 분야의 수건이었던 이 핵 잠수함 추진, 이 도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낸 부분입니다. 이 네네.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북핵이 그러니까 약 30여 년 전 당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핵 잠수함 부분이라는 건 이 북한 이 핵 위협 대비라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의 주관 사업처럼 그동안 추진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탄력을 받게 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이게 지금 한 4대 정도가 지금 필요한 걸로 군 당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게 획득 단가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핵잠수함 이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 증강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하고의 우선순위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 고가의 장비 그리고 특히 상당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주는 핵잠수함을 지금 원래 설명은 우리 해역 인근에 있는 이 상대 선박들의 이 동향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을 초계 활동할 대잠 초계 활동만 가지고 투입한다라는 건 비용대 효과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건가, 왜 쓸 건가에 대한 개념을 더 정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미국 측이 이걸 바라는 건 결국은 이거는 한반도 인근에서의 이 대잠 초계 활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 전력의 일부로서의 운영으로서 이 핵잠수함 우리 획득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이게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 거의 한 10년 이상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행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바뀌었죠. 이 약속의 일관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럼 계속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승인까지는 얻어냈지만 말씀하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좀 미국 측에 그렇죠. 좀 요구를 거기에 하고 대해서 이제 설득을 사회적 해주는 합의가 겁니까? 유지되는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1, 2년 뒤에 당장 이제 우리가 시연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핵잠에 대한 승인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중국의 입장을 봤을 땐 상당히 좀 원론적인 입장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중국 쪽 입장에서도요. 이번이 지금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풀어나간다라는 상징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하게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볼 때 흐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지금 당장 배치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획득돼서. 그렇죠. 그러면 1, 2년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미리 여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별로 유리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핵잠수함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과거에 이제 사드 사례들을 많이 떠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는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기를 배치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 핵잠수함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중국 그게 뭐 그 한반도 인근의 초계든 아니면은 정말 중국 견자든 간에 실현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럼 중국 측의 어떤 뭐 대응 수위도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그렇죠. 것도 열려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의 그동안 이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아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당연히 합리적 안보 우려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기 체계를 획득하느냐는 건 우리 주권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걸 중국이 로키로 지금 사실은 정상회담을 치른 거거든요. 예, 근데 한중 간에 현안도 있단 말이에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로키로 접근한 게 아닌가를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김에 한중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앞서 저희가 핵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소개하면서 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뭐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답은 했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는 그거 빠질 걸로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아마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생각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 우리 쪽에다가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 또 북한을 자극하는 걸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얻어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중 간의 안보 사안이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죠. 서해 구조물 문제. 그렇죠. 이것도 지금 현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 뭐 한반도 평화를 하려면 비핵화가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언급하지 않아도 뭐 이런 논리로 나왔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미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합리적 안보 우려론을 그대로 연장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지금 아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97분의 회담에서 아마 이런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국 쪽에 요구를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특수부대를 찾았는데 이 특수부대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에 파병을 갔던 이 그렇죠. 북한 특수부대를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아무리 에이펙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외교적 위상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북한 역시 지금 상당한 외교적인 호시절을 구가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중 간에 만나도 결국은 북중이 그동안 이 전승절 열병식도 그렇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밀착을 강조를 해왔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온 북러 간의 네. 어떤 우호 관계, 밀착 관계는 여전히 끈끈하다.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 전력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증강을 해나갈 거고 북한의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고 결론적으로는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재래 전력 부분에서도 북한이 우리를 압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이렇게 러시아 파병 갔던 특수부대를 찾기도 했고 또 그날 외무상 담화를 통해서 비핵화는 개꿈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닫아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네, 닫아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정확하게 해석하면 당분간 닫아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8, 9월부터 이 미북 대화, 에이펙을 계기로 한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에서 너무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상황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첫 번째 답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자, 지금은 예, 미북 대화를 북한이 1990년대에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요. 러시아,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후원자가 상실되면서 새로운 후원자로서 미국과의 거래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환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중국도 이제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밀착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뭐 급속한 밀착을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미국과 거래를 할 만큼 시급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면에 미국의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대화 얘기는 열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만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 간의 협상 스타일도 보겠지만 항상 상대방보다 우위에서 협상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에요. 그러면 북한을 만나기 위해서 대외 정책상 여전히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지 않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스스로 아쉽고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까지 만났겠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남긴 얘기가 의미심장하죠. 그 시간이 제약이 돼서 만나지 못해서 아쉽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전히 미북 협상은 미국의 전체 대외 정책 내에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실현은 될 겁니다.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그러나 이걸 자꾸 몇 달 내, 그다음에 몇 개월 내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우리 위주고 희망적인 사고에 중점을 둔 접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그럼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가 궁금했더니 핵무기를 터뜨리지는 않는 실험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이 시점에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핵실험이라는 게요. 예. 뭐 이미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그런데 핵실험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핵무기도 끊임없이 성능이 개량이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형 탄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신형 탄두를 만들면은 성능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그 신형 탄두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폭발하나.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입장이 결국은 과거의 미소 시대의 미소 핵경쟁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도 핵전력을 급격히 지금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적으로 중국이 지금 한 2030년까지 한 600개, 현재 400개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600개 수준으로 한 50% 증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도 중거리 핵전력의 투발단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 경쟁에서 마지막에 핵심적인 자산은 핵전력이고 그걸 계속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탄두의 성능을 이제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농담 아니라 정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죠. JSA를 함께 방문을 합니다. 이틀 동안 방한하는 이제 미 국방장관의 첫 일정이 JSA 방문인데 네. 이 자리에서 좀 과연 대북 경고 메시지? 하지만 이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판문점이라는 현실 자체가 분단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의 현실을 얘기를 해줬는데 뭐 대화 의지가 있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상징이 양국 국방장관의 회동이잖아요. 네네. 유화적인 메시지는 외교 수장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방이라는 쪽에서 얘기할 때 더구나 미국이 이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를 뭘로 바꿨어요? 전쟁부로 바꿨죠. 필요하면 선제적인 조치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화의 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
이 메시지가 먼저 나가는 게 순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장관이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지켜보겠고요. 저희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차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도 주목받는 행사였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회담도 주목받았는데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에이펙 주관에 앞서 대미 관세협상단이 미국 워싱턴을 잇따라 찾아 추가 협상을 하고 돌아왔지만 막판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던 상황. 에이펙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지만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의제로 꺼내 승인을 얻어내면서 오래된 안보 관련 수건도 해소됐습니다.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우려 어린 시선 속에 이루어졌지만 셔틀 외교를 지속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そのためにシャトル外交、これをしっかり活用しまして、私と大統領の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중 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MOU 6건과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变乱交织的国际和地区形势，中韩两国应赓续友好传统，发扬东方智慧，坚持做 에이펙 21개 회원 정상들이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의 뜻을 모은 경주선언도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4가지를 제안했죠. 실질 협력 모색을 위해 양국 간에 6가지 MOU가 체결되기도 했는데요. 한중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 속에 중국의 의도하는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등 4가지를 제안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드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컸던 한중 관계 전면 회복과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양국 신뢰 회복의 길잡이라고 표현했는데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한 단계 넘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AI와 바이오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제안은 미국 견제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정치적 상호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호적인 국민 감정 재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我们双方应当坚守建交初心，坚定睦邻友好方向，坚持互利共赢目标，做名副其实的战略合作伙伴。 한중 간 6개의 양해각서 체결은 구조적 협력 강화의 틀이 될 전망입니다. 통화 스와프와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 등이 언급된 점은 금융과 무역에서 협력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다자질서 구축을 꾀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통해 우군으로 두고 싶어 한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인 한미 안보 협력 확대나 핵잠수함 도입 검토 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尊重各自社会制度和发展道路，照顾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有力推动各自经济发展。
실제 체감 가능한 협력 성과로 연결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을 이끌어낸 겁니다. 네, 하지만 30년 수건을 현실화하기에는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실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약 30년간 번번이 무산됐던 수건을 풀 수 있는 대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최장 수개월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만 보유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5,000톤급 이상으로 최소 4척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을 구상 중인 우리 군은 실전 배치 예상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이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속히 후속 논의를 거쳐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당장 어디서 잠수함을 만들지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 조선업의 대대적 부활을 예고하면서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을 고용해 만들라는 취지라지만 문제는 필리조선소에는 일반 잠수함 건조 시설조차 없는 데다 선박 건조 능력이 연간 한 척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작년 말 한화가 인수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국내에서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로 시설 확충 등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자로로 만드는 그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핵 연료를 취급하려면은 그 방사능 차폐된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또 인허가 과정이 있어요.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하는데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여서 이 역시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